이렇게 국민들께서 많이 나오신 것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분노도 있지만 결국은 경제 파탄, 안보 파괴, 또 우리 이제 또다시 시작하는 패스트트랙 2대 악법 등에서 나타나는 자유민주주의 파멸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어서 이만큼 나오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패턴을 바꿨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민주당이 이것을 갖고 당원 공원 집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내일 당원과 국민, 시민과 함께하는 집회 아닙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당원들이 함께해서 지금 이 잘못 가고 있는 안보와 경제 문제, 자유민주주의를 파멸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막아보자 이런 투쟁을 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꼼수 집회했습니까? 서초동에 나올 때 민주당 표시 안 나게 해라. 지역 표시하지 말아라. 민주당 색깔 가지고 오지 말아라. 깃발 가져오지 말아라. 이런 지침까지 내려놓은 거 아마 문자로 도는 거 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 당의 정당한 당 행사, 당당한 당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꼼수 집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일도 많은 국민들께서 또 저희의 이 10월 항쟁에 함께 이것은 저희의 항쟁이 아니라 국민들의 항쟁입니다.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10월 1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국감이 많다 보니까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 못하시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19일 우리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엽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10월 항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국 사퇴는 본격적인 심판과 저항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꿔내야 할 것, 정말 막아야 할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오만 폭정 그리고 헌정 파괴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끝내지 않는다면 제2의 조국 사태, 그보다 더한 헌정 유린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2년 반 동안 수많은 지적을 외면하고 고집불통 소주성만 고집해서 경제를 파탄내놨습니다. 그래 놓고는 갑자기 최근에 다급한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 정권을 토건 정부로 비난하더니 이제 와서는 건설 투자에 기대해 보겠다 하니 참으로 민망합니다. 생활 SOC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결국 땅 파고 건물 짓겠다는 그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강조하셨는데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노총 천하 정권에서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툭하면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고 경영을 간섭하는데 누가 마음 놓고 기업을 일으켜 보겠습니까? 원래 있던 기업들도 줄줄이 나가고 국민들까지 짐 싸서 해외로 나가겠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직도 실패를 인정할 줄 모릅니다. 다급한 경제 행보로 수습하려 하지만 결국 이들의 뿌리 깊은 고집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북한의 테러 축구로 지금 남북관계가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 이제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무관중, 무중계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선수들을 마치 수용소에 있는 죄수 다루듯이 한 북한입니다. 어찌 보면 북한 정권의 미개한 실체를 일깨워줬다는 점이 이 정권 대북 정책의 치적이라면 치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완전히 폐기되어야 할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당에게 제안합니다. 이 북한에 가서 우리 선수들, 우리 축구 선수들이 당한 부분, 또 이 무관중, 무중계 축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한번 채택할 것을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공수처 드라이브 이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냅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함부로 못 앉힌다는 말, 명백한 왜곡이자 거짓말입니다. 공수처법을 보면 추천위원회 7명 중 자유한국당 추천 몫은 1명일 뿐입니다. 여기에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통과된다면 여당보다 더 여당스러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결국 6명 추천위원이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수처 차장, 밑에 수사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공수처 검사, 전부 민변,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등 한마디로 좌파 법피아들의 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를 빌미로 야당을 탄압하고 괴멸시키려고 검찰의 압박을 가하는 여당, 또 박지원 의원 등 친형권 인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국정감사 마치면 제가 알아서 수사받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기국회 중에 동료 의원 잡아가라는 국회의원, 정말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국회의원 맞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를 장악하고 공수처로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장악하겠다는 이 여당의 악법, 패스트트랙 2대 악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 악법을 막기 위한 저항권 행사를 법을 빙자해 처단하겠다는 것, 그것은 탄압일 뿐입니다. 10월 항쟁은 망가진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보기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경제, 안보, 민생, 헌법 질서 등 모든 것이 파괴되는 이 재앙적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 10월 항쟁의 뜻입니다. 문재인 정권 보여주기 행보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국민이 나서야 하고 야당이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수처는 절대 불가입니다. 그동안과는 차원이 다른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반드시 제대로 이루어내겠습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검찰, 경찰 만들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물론 경찰개혁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조국 적폐 방지 4법으로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세우고 다시는 제2의 조국 사태를 우리 국민들이 보지 않도록 입법적 장치도 마련해 놓겠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이 실패를 인정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는 3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로만 이야기하는 투자, 고용, 저희가 경영 활성화 3법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10월 항쟁은 계속됩니다. 10월 항쟁이 끝나는 날은 오직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멈추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이미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 등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라인은 이번에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시고 노영민 실장도 이제는 물러나야 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대통령이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혹시 이제는 대통령께서 정신 차리셔서 경제를 좀 챙기시려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관련 보도를 봤다면 역시 참 실망스럽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경제장관들 긴급 소집해놓고 대통령이 한 말씀을 보면 전혀 긴급하지 않았습니다. 생뚱맞게 자화자찬하고 결국은 국민 세금 퍼붓겠다라는 게 얘기의 요지입니다. 회의 전날 나온 9월 고용동향에서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 일자리가 18만여 개나 줄어드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이런 소득주도 성장 정책 방향 전환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총선용, 생활 SOC 등 건설 투자 늘리겠다. 그리고 이 모든 거 국민 세금포 보수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 당은 이 정권이 내년 총선용 혈세 포복기 하겠다는 거 예산국회 과정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권의 이 북한 바라기를 넘어서서 북한 섬기기, 북한 모시기가 정말 국민들이 도저히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 북한의 산무축구, 북한과의 산무축구 관련해서 이 후유증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일은 북한이 저질렀는데 후유증은 몸살은 우리가 앓고 있는 격입니다. 여기에 이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축구 경기가 북한이 공정하게 한 축구 경기였다라고 한다니, 이 정권이 공정과는 거리가 멀고 위선과 가식과 거짓말로 점철된 정권이긴 하지만 정말 어떻게 이렇게 경광부회하는 얘기, 무조건적인 북한 편들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 경기가 공정하다라고 얘기한 이 통일부 장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장관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경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 축구가 아니고 전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 등을 비난하는 댓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정말 우리 국민이 맞는가? 종북을 넘어서서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이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이번 축구를 통해서 정말 남남 갈등을 유발하겠다고 하는 북한의 전략이 그대로 먹힌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저화질 화면을 받아서 중계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풀 영상을 내보내면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할 것이고, 그것이 또 북한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중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화질 화면 고화질로 바꿔서라도 반드시 이거 중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약금 3억 원 선불로 주었고 국민 세금 들여서 받은 저화질이나마 화면이니만큼 이 축구 경기를 볼 권리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남북 정상회담 시에 화물차 9대 싣고 간 물품 중에 도대체 북한에 무엇을 주고 온 건지, 김정숙 여사를 담당하는 청와대 2부속실 목세 5톤 트럭분을 포함해서 도대체 북한에 뭘 주고 왔는지 묻는데 왜 이것을 밝히지 못합니까? 자기들 돈으로 퍼서 주고 왔어도 그렇겠지만 국민들 세금으로 퍼주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준 사람이 내 돈 가지고 너 뭐 사다가 저쪽에 줬는지 좀 알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것을 밝히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정말 이 정권의 북한 바라기가 아니라 북한 섬기기,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렇게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섬길까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 이것을 이 정권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국정감사 시작할 때만 해도 여당은 정인 채택을 거부하고 물타기 국감, 맹탕 국감을 시도했습니다만, 우리 당은 광화문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10월 항쟁의 그 정신을 원내투쟁으로 이어받아서 국정감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예산과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또 우리 국민들의 뜻을 잘
이어받는 그런 원내 투쟁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법무차관을 만나서 검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또 조국은 사퇴하면서 나보다 센 사람, 나보다 개혁적인 후임이 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의 사퇴한 것은 개혁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도덕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퇴한 것입니다. 자기 착각이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랬는데 나보다 센 사람이 온다고 그랬는데 어제 대통령이 법무차관을 만난 것을 보고 우리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조국 가족국 문제가 도마에 올랐을 때도 변호인을 자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법무장관을 자청하고 나선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한 소위 검찰 개혁의 대상과 정의 그리고 시기가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말하면서 주로 감찰을 이야기했습니다. 감찰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검찰에 대한 감찰이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바로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길들이기라는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혁의 본질이 아닙니다. 또 시기도 맞지 않습니다. 조국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또 사퇴한 지 바로 직후입니다. 이 시점에 검찰의 개혁을 이야기하는 거 역시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개혁의 주체 또한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과잉 개입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조국의 잘못된 인사 1호가 바로 황희석 소위 검찰개혁단장입니다.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로 나왔고 한나라당에 대해서 막말을 했고 새누리당은 신천지라고 했고 낙곰수 변호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검찰을 정치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검찰을 막는 것이야말로 바로 검찰개혁의 본질입니다. 이런 황희석 단장 이런 사람들이 이 정치 편향적인 황희석 단장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검찰개혁의 걸림돌이고 이 황희석 단장이 사퇴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법무부 차관을 불러놓고 검찰개혁을 강조할 때 왜 이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걸 할까 생각했더니 대통령의 뜻은 소위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그 홍보의 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가 없어서 전직 대통령 두 분과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할 수 없었습니까? 지금 이 정부가 주장하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권력형 공직자 비리 보호처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온 국민과 함께 공수처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 지난 14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임하면서 22분 만에 벼락치기로 서울대 팩스로 복지 신청을 했습니다. 국정 마비시키고 국민을 두동강에 내어 광장으로 내몰았던 사람이 자숙과 성찰에도 모자랄 판에 급박하게 서울대에 팩스로 복직 신청했다는 것은 마치 한 편의 사이코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조국의 서울대 복직을 풍자한 강의계획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조국을 둘러싼 의혹과 행보들을 모아놓은 것들인데 너무 통렬해서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 커뮤니티에서는 조국 복직 찬성 반대 투표란을 통해서 95%가 되는 복직 반대 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서울대 복직한 것은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당사자인 서울대학 학생들까지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서울대는 아무런 문제없다는 식으로 복직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상식에 벗어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태를 볼 때 조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교육자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서울대는 중대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에 대한 적합성을 제대로 살펴 학생들의 자존심과 학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물론 우리 서울대학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는 1월뿐인 공영방송 KBS와 교육방송 EBS 국정감사를 하였습니다. 좌편향 노조 출신 무능한 경영진들의 경영 실패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최순실 때 3분의 1에 불과한 조국 가족 일당 편향 보도 행태도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스스로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했던 유시민 씨는 가장 깊숙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있고 방송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했던 양성동 사장은 외압에 한없이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양성동 사장의 자질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유시민 씨 개인의 잣대에 공영방송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도 한심한 작태입니다. 양성동 사장은 권력의 머리를 조아리며 여기자와 법조팀을 2번 죽였습니다. 심지어 여당에서조차 외부 눈치를 너무 본다며 타박했습니다. 이래서야 KBS 언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양성동 사장의 KBS는 뇌사 상태 일보 직전입니다. 하루빨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해답일 것입니다. 또한 KBS 수신료에 개인정보 위반 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수상기 등록 없는 수신료 징수 행위는 방송법 위반에 해당되며 동의 없이 한전이 KBS에 제공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위법한 수신료는 전액 몰수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일 것입니다. 교육방송 EBS 이에 다를 바 없었습니다. 확정 편향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들을 호도하고 게다가 관련 법을 어겨가며 편향적인 정치 분야 뉴스 보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본연의 업무 영역이 교육임을 이미 잊은 태도입니다. 이름만 공영방송 KBS와 EBS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위법성이 드러난 수신료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감이 끝난 후 수신료 거부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수신료 폐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광장에서 외쳐야 할 것은 방송 독립, 수사 독립입니다. 더 이상 청와대나 외부의 공영방송 흔들기가 자행돼서는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영방송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희망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제대로 확인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공공상생연대기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 성과급 환수한 금원들을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 재단법인 공공상생기금 상생연대기금에 출연을 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1년 새 그 액수가 약 369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국은 성과급을 환수해서 그 다음에 그 성과급을 환수했다면 그 공공기관의 목적에 맞춰서 이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한다든지 이런 쪽에 사용되어야 할 텐데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것을 연대기금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69억 원을 출연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동의 없는 불법적인 출연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연된 금원을 사용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또한 실정법, 법인세법 등을 위반하면서 이 밝혀지지 않는 많은 좌파 시민단체들에게 이것을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불법적으로 금원을 출연받아서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 정권 때의 모모재단과 다름없어 보이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정권 출범 이후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기금들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기금 자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사실상 불법적으로 또 사용한 흔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권 출범한 이후에 조성된 기금 또는 이 정권 출범 이후에 이 불법적으로 활성화된 기금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돈들이 어떻게 흘러갔고 그 흘러간 돈들이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 당 윤한홍 의원께서는 이것이 좌파 단체로 흘러들어가서 사실상 서초동 집회 같은 것에 사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국정감사에서 제시했습니다. 상당히 그런 강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 당에서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